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7월 달에 Q&A를 하고 지금 10월이네. 3달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 있어 해주셔가지고 Q&A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질문이 달리는 걸 다 답해주자라는 취지이긴 한데 제가 질문을 다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개별 종목에 대한 뭐 전망이 있거나 또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는 제가 그걸 또 빼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엮어서 꼭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보면 박정용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 주식이 빅테크 위주로만 너무 편향돼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는 빅테크가 성장주의자, 가치주의자, 안전자산, 미래 배당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쏠림이 지속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 질문 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2004년부터 이제 이 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도 없고요. 항상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 원칙은 항상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이 정말 지난 5, 6년, 6,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른 것은 맞고 그리고 미국의 산업이 이제 앞으로도 AI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혁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빅테크일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내년까지도 좋다라고는 보는데 대선 이후의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걸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너무 몰빵을 하거나 특정 종목을 너무 많이 사거나 이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금 비중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진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코스트코 뭐 이런 무슨 피자 회사 이런 회사들도 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도 오른 게 많고 그리고 올해 지수로만 보면 나스닥하고 S&P 500이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저희 스텝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미국에 저는 안 간 지 한 6년 정도 돼 갑니다. 코로나 전에 많이 다니다가 이제 회사 옮기면서 갈 기회가 없어지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했는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비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언론에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가로수길이나 뭐 신촌이나 옛날에 잘 나갔다 좀 꺾였던 상권을 가보시면 상당히 공실이 많아요. 근데 공실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모기지에서 비주택 모기지 비중은 주택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비주택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그 주인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왜 언론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는 회사들이 좀 잘못한 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죠. 100원짜리 건물이 뭐 6, 70원이 됐다. 근데 그렇게 빠졌는데 내가 투자한 부동산 펀드는 빵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많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후순위로 들어가고 레버리지, 대출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용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조금만 빠지더라도 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한 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라면 그렇게 빠지면 대출을 연장을 해가지고 신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식 신용을 썼는데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고 내가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인 게 건물도 내가 대출 계속 연장해 주면 임대료 들어오거나 하는 걸 메꾸면서 가면 돼요. 근데 미국 애들은 백인 애들은 냉정합니다. 자기들 선순위를 회수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 건물이 60원에 팔리기만 하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60원까지 원금을 낸 사람들은 회수하겠죠. 근데 후순위로 40원에 들어간 사람은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많이 과장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닌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무슨 리만 사태 같은 무슨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이런 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브이텐 베어스라는 분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한다면 달러, 원화 둘 중 뭘로 해야 될까요? 인데요. 금은 원래 달러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원래 달러랑 연동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금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하고 달러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금 ETF도 있고 뭐 금을 뭐 직접 바로 사는 수도 있고 금 관련 기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을 투자하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에 금현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금을 빼지만 않으면 세금도 없고 부가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는 금현물 거래를 하는 게 좋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증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이게 좀 싫으시면 뭐 금 ETF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세금적으로나 수혜가 좋은 건 그런 거고 만약 나는 그게 아니고 금을 직접 갖고 있고 싶다. 이러면 그냥 금바를 갖고 있으면 되고요. 금 이 바는 결국 달러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원래 달러로 세계에서 가격이 맞춰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분의 질문을 제가 합쳐가지고 하나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긍정 왕중왕 그리고 ABCD in the morning 이 두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약간 무슨 자산 배분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뭐 제 개인적인 뭐 자산까지 물어보셨는데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개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걸로 저는 일단 답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 뭐 이주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뭐 월등히 훌륭한 분이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웬만하면 자기 집 사고 나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50년 전에 피델리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컸던 회사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해서 10몇 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은퇴해서 전설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제목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12년만 하고 딱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주장하는 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작더라도 집을 하나 사고 나서 주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주택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는 항상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뭐 지금 당장 제가 회사를 혹시나 잘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뭐 먹고 사는데 아주 큰 지장은 없는 그 정도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식을 현재는 한국 주식만 하고 있고 주택하고 주식 포트폴리오가 6대 4라고 돼 있는데 뭐 주택 주식 포트폴리오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주식만 하신다는 거는 전 조금 반대다. 물론 미국 주식이 전 세계 60%가 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하면 1% 내외 1, 2% 사이인데 1%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60을 하고 한국 1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결국 나중에 원화를 쓸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5대 5로 맞추겠다. 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비중이 조금 더 큰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한국 주식은 아직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5대 5 비율 나쁘다라고 보고요. 개인 연금저축 IRP 넣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좋다. 65세까지 일을 한다면 어떤 전략이 좋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하는 게 제가 주위 친구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이 얘기 또 하면 혹시 이걸 보는 제 지인들이 저 얘기 또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S&P 500이 됐든 다우존스가 됐든 요 미국 인덱스 ETF를 한 달에 월급을 받거나 뭐 또 사업하신 분들 사업 소득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 소득이 생기면 이 미국 ETF를 미국 상장된 거를
꾸준하게 사 모으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미국 상장 ETF를 못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ETF는 세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만 IRP나 연금저축은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주택자가 맞을지 지금처럼 접축 겸 주식을 하는 게 맞을지 2주택을 가져가는 건 지금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10년 넘게 했는데 주택이 좋은 건 1주택까지는 우리나라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요. 근데 2주택부터는 세금이 상당히 세고 예를 들어 내가 조정지역에 한 채를 더 산다고 하면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종부세도 넘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거든요. 반면에 주식은 현재로서 국내 주식은 한 종목이 50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감안했을 때 2주택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만약 내가 부동산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노출을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리츠가 진짜 많이 상장이 됐거든요. 뭐 주택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리츠를 통해서 사고 팔기가 쉬우니까 부동산 노출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 매매할 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걸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이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이쪽에 주식 자산이 있을 텐데 이 주식 자산은 주식 7에 현금 3의 비중을 꼭 지키셔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이 지금 별로라고 삼성전자가 별로라고 해서 다른 나라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계속 신고가인데 이 정도 상황에서 그럼 내 주식 포트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안 팔고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드렸던 핵심적인 뭐 미국 ETF 같은 거 이런 건 70%를 가져가되 나머지 30%는 지금 정도의 미국 지수라면 현금 비중이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올해 꼴찌이기 때문에 한국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을 때면 11, 12월에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이 나머지 30 중에서는 늘어나 있어야 되는 시기다. 어쨌든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7대3 비율을 꼭 유지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꼬무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사거나 한국 거래소에서 테더로 사거나 외국 거래소에서 테더로 사거나 외국 주식시장 ETF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돈을 외국에 그냥 놔두고 외국에서 쓸 거냐 한국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저희 시청자, 구독자, 뭐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여행 가서 쓰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가 됐든 해외 거래소가 됐든 거기다가 뭐 리플을 보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보내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의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KYC라고 해서 어디서 보내는지 다 정해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팔 때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물론 비트코인에 세금이 없지만 세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은행들하고 그 실명거래 계좌를 연결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돈 예수금 받은 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감사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니라 난 달러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미국에 상장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는 게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현물 ETF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이거에 대안이 뭐가 있냐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매매하는 게 달러로 노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내가 만약에 달러를 리플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거라고 하시면 그건 이제 한국으로 갖고 오거나 할 때 다시 내 돈이 한국에 들어온 효과가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 거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거는 밸류에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 물어보신 분 요거는 너무 개별 주식이라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나미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 행정부 상원과 하원 모두를 하나의 당이 차지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누가 되든 현상 유지와 점진적 변화 정도일 텐데 이번에 공화당이 셋 다 가져가면 기존과 달리 공화당 입맛대로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이제 아마 연결되는 질문일 텐데 태양광 패널 제작 업체 등이 하락한 건 트럼프가 당선될까 봐 그런 것일까요? 이 리스크가 실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이제 AI, ESG 관련 이 유틸리티 종목 얘기할 때 달렸던 질문인데 참고로 요때 강재구 위원이 얘기했던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던 게 많습니다. 저희 MP라고 해가지고 모델 포트폴리오가 매달 발간이 되는데요. 저희 MTS 가보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홍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요 두 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2016년부터 20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간에 신재생 기업이 됐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피해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됐든 간에 주가 한 번만 보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 생각에는 16년부터 20년까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미국은 어차피 전력 가격은 원가 오르면 전기료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규제가 됐든 간에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전력 가격에 반영하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빌려서 발전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낮은 게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년부터 20년까지 미국의 전력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반대로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는 신재생에 되게 호의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신재생 이 용량이 늘어난 게 역사상 최저입니다. 최근 10년, 15년 동안. 이유는 작년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면 당연히 여러 가지 트럼프가 하려고 할 텐데 지금 트럼프한테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사람은 태양광 업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업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이렇잖아요. 오히려 중국 전기차 맞겠다라는 게 그런 쪽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업종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끝나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어조단 23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가끔 자주 보는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이클 조단 참 좋아합니다. 위원님께서 바이든도 재선을 위해서 선거 전까지는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과 바이든 후보 사퇴까지 굉장히 트럼프한테 우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선 전까지 주가가 괜찮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7월 달에 달린 거라서 다행스럽게도 현재 주가가 좋죠. 미국은 지금 대선이 한 2주 반,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나스닥,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벌써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되게 팽팽하고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 한 2, 3주 남은 대선 전까지는 주가를 빼야 될 이유가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연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뺄 이유가 없는 거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쪽으로 아마 펀드들이 움직일 거다. 특히나 10월 말이 되면 일반적인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북을 다 닫습니다. 10월 말에 올해 특히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려고 할 거고 12월에는 금리가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난 채권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캐리 단기물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결국 S&P 500은 저희가 생각하는 상단은 5,900이고요. 나스닥은 전고점을 가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J 캐나다 조님하고 나형님하고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셨어요. 뭐 파이저, 보잉, 디즈니, 뭐 인텔, 바이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대략의 질문은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정말 너무너무 주식이 많이 빠져 있죠. 특히나 더 답답한 건 오늘 촬영일이 금요일인데요. 10월 11일 금요일인데 10월 10일에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는데 전자는 빠지고 마이크론 오르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얘는 분명한 우량주.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보잉이 됐든 파이저가 됐든 인텔이 됐든 알리바바, 바이두 우량주잖아요. 그 나라에. 내가 이 우량주가 좋다라고 보고 매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뭔가 이제 패닉 비슷하게 오는 거죠. 내가 뭘 잘못 봤나? 회사가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 산 이유가 앞으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의 실력이나 경영진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벌어져 있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하는 애보다는 앞으로 잘할 애를 산 거야. 이런 건지 제가 사려고 했던 이유가. 또는 뭐 HBM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HBM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잘하니까 이게 사이클이 좋아지면 좋아질 거야 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또는 너무 싸니까 나는 배당을 받아도 괜찮아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주가에서도 유효한지 아닌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 하는 건 아니고요. 또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파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봐요. 내가 손절을 하겠다는 거는 이 정도 주가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에 샀는데 기계적으로 뭐 90원 되면 팔고 이런 게 손절인 거지. 내가 100원에 샀는데 쭉 빠져서 70원이 됐다고 해서 이걸 손절한, 특히 이런 우량주들을 거기서 손절하는 거는 손절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내가 봤던 로직이 맞냐 틀리냐. 틀렸으면 냉정하게 팔아야 되고요. 맞았으면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량주를 샀더라도 나는 손절하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나쁘고 내가 연구했던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빛나는 의대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트럼프 후보자가 부통령으로 벤스를 지명했는데 벤스는 과거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재임 시절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벤스가 부통령이 되면 실제 구글이 해체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건 2년 전에 그 리나 칸이 FTC 의장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반독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이 됐든 그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리포트 쓴 적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란 나라의 스타일을 보셔야 된다. 2000년 초에 99년도 말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어 팔게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에 본사가 있으니까 이제 약간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서부에서 1심을 했을 때는 분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2부의 상고법원에 가서는 분할 명령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해서 끝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일반적인 기업이 국민들에게 효용을 더 많이 주는 결국 국민 효용 법칙인가 이런 게 있는데요. 효용을 많이 준다고 하면 독점을 먼저 깨려고 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가격을 너무 많이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찾아보는 거죠. 자꾸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 케이스나 텔레콤 케이스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100년 전 가까운 일이고요. 그때는 이 회사들이 정말 막 담합도 하고 돈도 많이 올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다 분할을 해놓은 거죠. 지금은 이 회사들을 분할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검색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리나 칸이 바이든 되고 리나 칸 FTC 의장이 되고 백악관에 무슨 보좌관도 되게 강한 사람이 왔었을 때도 결국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트럼프나 벤스는 공화당이고 공화당은 더더욱 이런 쪽에 더 민감하지 않은 정당인데 이 두 분이 됐다고 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뭐 해제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이슈 때문에 구글 주가도 사실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메타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구글만 독점인가요? 메타도 독점이고 다 독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돈 잘 버는 사람 최고, 돈 못 벌면 바보, 이 문화가 강한 나라고 이 문화는 4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 글하고 제 책에도 써놨지만 처음에 기독교, 청교도가 와서 회사를 만들고 나라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나라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배당을 계속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많아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제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질문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